안녕하세요. 저는 야가 빠진 동서 때문에 속으로 참 많이도 웃었던 여자입니다. 돈 때문에 태도를 180도 바꾸는 걸 보고 속이 훤히 보여서 너무 웃겼거든요. 전 오늘 동서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게 한 사건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지방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 2명까지 모두 5식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저희 엄만 과자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여름철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늘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다. 식품 공장이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작업복을 뒤집어 쓰고 장갑까지 쓰고 일하느라 땀으로 아주 샤워를 할 정도로 덥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 엄만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 피부가 참 뽀얗지 않니? 원래 사람이 땀을 많이 흘려줘야 노폐물이 빠져서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해봐야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는 거란다. 저희 아빠도 공장에서 기계 만지는 일을 하셨는데 퇴근하면 꼭 저와 남동생들을 한 명씩 번갈아 가며 안아주셨답니다. 전 매일매일 아빠한테 안기는 게 좋아서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바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남동생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애들이라 그런지 가만히 안 있고 엄청 산만하게 뛰어놀더라고요. 얘들아, 그렇게 자꾸 뛰어놀면 아랫집에서 찾아온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발밑은 조심하면서 다녀야지. 너네 그러다가 장난감 밟고 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하루는 저희 막내 남동생이 슈퍼맨 놀이를 한다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선 책상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자주 그러고 놀아서 그냥 내버려뒀는데 하필이면 그날은 남동생이 뛰어내리다가 의자에 머리를 박는 바람에 머리에 혹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동생이 아파서 으앙하고 우는데 그때 제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아휴, 그러게 거기에서 왜 뛰어내려. 울지만 말고 얼른 누나랑 병원 가자. 엄마 아빠 퇴근하시려면 멀었으니까 얼른 나랑 같이 병원 가자고. 그렇게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어서 약만 처방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동생 머리에 생긴 혹을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오신 엄마 아빠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게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누나 역할을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영훈이가 다쳤나 봐요.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오히려 우는 절 위로해 주시고 머리까지 쓰다듬어 주시더군요. 아유, 은영이 네가 누나 역할을 못하게 뭘 못해. 엄마가 봤을 땐 은영이 넌 지훈이 영훈이한테 정말 최고의 누나야. 엄마 아빠가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써줬는데 은영이 네가 동생들을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전 앞으로 동생들을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동생들이 점점 커가면서 산만했던 것도 없어지고 의젓해져서 정말 좋았어요. 시간이 흘러 저희 삼남매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말썽꾸러기였던 제 남동생들이 어른스러워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 나이도 3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34살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되게 자상하고 저와 성격도 엄청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한테도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버님,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설마 오늘도 귀찮다고 저녁 거르실 건 아니죠? 아유,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워낙에 식탐이 없다 보니까 예전엔 귀찮으면 밥을 안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자네가 내 건강을 엄청 신경 쓰길래 이제 나도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네. 내가 20대 청춘도 아니고 이제 나이도 있는데
밥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건강 관리해야지. 그럼요. 뭐니 뭐니 해도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참, 제가 지난번에 사다 드린 영양제도 좋은 거니까 잊지 마시고 꼭 챙겨 드세요. 아셨죠?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 땐 제가 시댁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걸 도와드렸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는 거예요. 이야, 아이 우리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서 전도 참 예쁘게 붙이네. 내가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다. 아이, 어머님 저번에도 지인분들한테 제 자랑 잔뜩 하셨다면서요. 이러다가 맨날 며느리 자랑만 한다는 소리 들으시면 어떡해요? 아, 우리 며느리가 예뻐서 자랑 좀 하겠다는데 뭐 어때서?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젊은 애들 중에 너 같은 며느리가 흔하니? 음식도 잘해, 살림도 잘해. 시부모한테도 딸처럼 살갑게 잘하는데 당연히 내가 동네방네 자랑해야지. 전 절 너무 좋아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평소에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뿐 아니라 시아버지하고도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예쁜 카페를 많이 다녔거든요. 여기 커피 맛이 진짜 좋네. 난 신맛 나는 커피보다 이렇게 구수한 맛 나는 커피가 더 좋더라. 역시 우리 며느리가 데려온 카페라서 그런가 내 입맛에 아주 딱이야, 딱. 아유, 며느리랑 같이 예쁜 카페 오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아? 하여튼 당신도 참 취미가 건전하다니까. 다른 집 양반들은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쁜데 당신은 비싼 술을 한 박스 가져다 줘도 커피랑 안 바꿀 사람이잖아. 저희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성격이 참 좋았어요. 시동생이 저희 남편과 사이가 좋아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그럴 때마다 치킨을 시켜서 맥주와 같이 먹곤 했답니다. 형수님, 전요, 원래 예전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평생 이렇게 혼자 돈 벌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요즘 들어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형이랑 형수님 보면 이상하게 자꾸 저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형수님이 저희 형이랑 결혼한 다음에 저희 집안이 훨씬 더 화목해졌거든요.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2살 어린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선 옷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동서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갔습니다. 동서, 서방님이 우리 부부랑 되게 친한 거 알지? 난 앞으로 동서랑도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동서가 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같은 며느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면 좋잖아. 어머,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당연히 저도 좋죠. 저도 막 시댁 식구들끼리 군대처럼 위계질서 있는 것보단 친근하고 편한 관계로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전 내심 동서가 저한테 벽을 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어 다행이었어요. 그러다가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니까 양가 식구들이 전부 다 절 축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은근슬쩍 절 부러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형님은 직장인이라서 진짜 좋으시겠다. 전 자영업이라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거 없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애 낳고 나면 법적으로 보장받고 쉬시니까 진짜 편하시겠네요. 아무래도 동선 자영업을 하다 보니 저랑은 상황이 달라서 저를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그때 동서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전 임신 초기 때만 좀 조심하고 그 이후부턴 예전처럼 시어머니랑 장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물론 시부모님께서 무거운 물건은 절대 못 들게 하셔서 거의 그냥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가 집에서 맛있는 걸 해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직접 보쌈을 삶아서 한 상 푸짐하게 차려서 먹자고 하시길래 제가 동서한테 미리 전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서, 어머님이 이번 주말에 집에서 보쌈 삶아서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그날 올 수 있지? 보쌈도 삶고 보쌈김치도 만들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끓이려고 하거든. 어머님 혼자 하시려면 힘드니까 동서랑 내가 일찍 가서 같이 하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날 시간 맞춰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동서는 그날 약속했던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록 시댁에 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시어머니와 둘이서 음식을 다 해서 상을 다 차려놨더니 그제서야 동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어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다 하셨네요? 뭐야, 동서. 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 온 거야?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전화라도 해주지. 전화 또 왜 이렇게 안 받아? 아, 저 오늘 가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찍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나저나 저 가게를 오래 비워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밥만 먹고 바로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동선 그렇게 말하더니 진짜로 밥만 먹고 치우지도 않은 채 바쁘다고 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도 서운하셨는지 동서가 가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둘째 쟨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아주 얼굴 보기도 힘들고 목소리 듣기도 힘들더라. 평소에 내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면서 금방 끊어버리더라고. 저도 동서가 조금 가족들한테 소홀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제가 직접 동서처럼 옷가게를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전 계속 시부모님과 잘 지내다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남편과 절 반반씩 꼭 빼닮은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들을 낳고 나서 연년생으로 둘째 딸까지 낳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애 둘을 키우려면 아무래도 제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애들을 본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집안일도 해야 되지, 애가 울면 달래야 되지, 거기다가 첫째는 자꾸 놀아달라고 조르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나면 육아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니까 우스워 보였던 걸까요?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모였는데 동서가 장난스러운 말투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형님, 그런데 이제 형님은 직장 안 다니시니까 백수네요, 백수? 아, 맞다. 여자 백수는 백조라고 부르나? 그나저나 형님, 맨날 그렇게 집에서 놀면 안 심심하세요? 심심할 게 뭐가 있어. 애들 둘 키우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내가 왜 백수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백수지. 나처럼 집에서 애 키우는 사람을 누가 백수라고 불러. 일 안 하면 다 백수죠. 근데 형님, 요새 살이 좀 많이 찌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운동 좀 하시지.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한마디 했더니 장난이었다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옷가게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이후에도 계속 집안 행사를 저한테만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제사가 몇 번인지 몰라도 저희 시댁은 1년에 3번 정도 제사를 지내는데 동선 제사 때도 꼭 바쁘다면서 늦게 오더군요. 형님, 저 왔어요. 아, 역시 형님이랑 어머님이 제사 준비 다 해놓으셨네요. 동서, 아무리 가게가 바빠도 그렇지 매번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제사할 때 조금이라도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면 얼마나 좋아. 그럼 제가 바쁜데 어떡해요. 그리고 형님은 한가하시니까 일찍 오는 거 아무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서의 바쁘다는 핑계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시아버지 생신이었는데 제가 그날만큼은 절대 늦지 말고 오라고 동서한테 미리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한텐 분명 알겠다고 대답해 놓고선 막상 그날도 식당에서 밥 다 먹고 일어나려니까 그제서야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죠? 가게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동서, 가게 직원도 있으면서 오늘만큼은 직원한테 맡기고 좀 일찍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 생신이 1년에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인데 어떻게 이런 날까지 늦게 올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사장이 가게에 있어야죠. 아무튼 저 다시 가게 가봐야 되거든요. 아버님, 이거 제가 드리는 용돈이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럼 전 다시 가볼게요. 세상에, 늦게 온 걸로도 모자라 오자마자 용돈만 드리고 바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청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동서 대신에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 사람 가게가 워낙 바빠서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가지만 다음번에 와서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시동생은 동서를 가게까지 태워다 줘야 된다며 동서와 같이 가버렸어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동서가 그러던지 말던지 여전히 시부모님하고 잘 지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워낙에 좋은 분들이시라 같이 있으면 저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부턴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감자탕 집에서 종종 일을 했습니다. 시댁과 저희 집이 가까워서 애들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에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시부모님이 계산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서 제 일당을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애미야, 이거 오늘 일당이다. 그나저나 넌 어쩜 살림도 잘하면서 일도 이렇게 잘하니? 내가 직원을 여러 명 써봐서 아는데 너처럼 빠릿빠릿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제가 그렇게 시부모님의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당신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애들도 잘 키워주고 우리 부모님 식당 일까지 도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나저나 여보, 이대로 계속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거야? 아니면 우리 애들 좀 더 크면 다시 직장 취업할 생각이야? 글쎄,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경력 단절 기간도 있다 보니까 날 뽑아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요즘엔 그냥 동네 작은 카페 하나 열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아버님도 워낙에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내가 직접 커피 내려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도 작은 카페 정도는 정말 열심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자 남편은 그것도 좋겠다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실행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동서도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어요. 옷가게 때문에 베이비시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로 무슨 링크 하나를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이러더군요. 아, 그거요? 형님 지금 맨날 집에만 있느라 엄청 한가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업하면서 생활비라도 좀 버시라고 제가 부업 사이트 보낸 거예요. 거기 보면 박스 접는 부업도 있고요. 머리핀 만드는 부업도 있으니까 한번 골라서 해보세요. 뭐? 부업 사이트? 동서, 나 집에서 애 둘 보느라 바쁘고 남는 시간엔 어머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 몰라? 그런데 무슨 뜬금없이 부업을 하라는 거야.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 한가한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해서 어머님네 식당에서 알바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요,
형님처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자들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세상엔 여자도 다 사회생활 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집에서 놀기만 할 수가 있어요? 참나, 내가 언제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애 보는 게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동서도 애 볼 사람 필요해서 돈 주고 베이비시터 쓰는 거잖아. 동서가 고용한 베이비시터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랑 똑같다는 생각은 안 해? 난 심지어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고, 둘.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라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명절 때도 늦게 온 동서한테 한마디 했더니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서, 명절인데 일도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서 오자마자 들어눕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쉬더라도 음식하느라 고생한 나랑 어머님이 쉬어야지. 치,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형님이랑 저랑 같아요? 형님은 취직하셨잖아요. 뭐? 취직?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취직 몰라요? 취직? 여자들이 돈 벌기 싫어서 시댁에 기생하는 걸 취집이라고 부르잖아요. 형님도 시집 와서 직장 때려치우고 아주버님이 버는 돈으로 사니까 취집 아니에요? 그럼 시댁이 직장이고 어머님이 상사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명절 때도 형님이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죠. 안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저희 남편과 시동생이 먼저 동서한테 화를 내더군요. 재수 씨, 이 사람이 무슨 나한테 취집을 했다는 겁니까? 애 둘 낳아서 키우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그 와중에 우리 어머니 식당에서 일도 도와주고 우리 집 행사도 이렇게 먼저 챙기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고요? 그래 여보, 형수님한테 도대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안 그래도 당신이 맨날 바빠서 나까지 우리 부모님한테 잘 못해드리는 것 같다 항상 죄송했는데 왜 뭐든지 다 나서서 하는 형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고. 당신 제발 부탁인데 말 좀 가려가면서 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 그러자 동서가 왜 다들 자기한테만 그러냐면서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러게 왜 먼저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욕을 자처해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저희 시어머니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게 되었어요. 비 오는 날 물기 있는 계단에서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굴러 떨어지고 마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술도 받고 몇 주 동안이나 입원을 하셨는데 감자탕집을 운영해야 하는 시아버지 대신 제가 자주 찾아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애미야, 나 목이 너무 마른데 물 좀 떠다 줄 수 있겠니? 내가 웬만하면 너 안 시키고 내가 직접 가서 또 오고 싶은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래. 아유, 당연히 제가 떠다 드려야죠. 혹시 물 말고 다른 거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혹시 입이 심심하시면 간식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전 허리가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 자잘한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도 부축해드리고 심심하시지 않게 말동무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재활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해야 해서 그때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님, 허리가 아프셔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걸으셔야 된대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버텨보세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선 또 바쁘다고 병문안 한 번으로 오질 않더군요. 제가 동서한테 전화해서 어머님 걱정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걱정은 되죠. 근데 제가 시간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리고 어차피 형님이 알아서 잘 돌봐드리잖아요. 원래 병간호 같은 것도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까운 곳에 살면서 어머니가 입원하셨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괘씸하더군요. 제가 이런 동서랑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을 했던 게 후회될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저희 시어머니가 퇴원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퇴원 기념으로 시댁에서 모여서 다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전 동서한테 전화해 오늘 몇 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한 후 시어머니가 퇴원 수속 밟는 것도 도와드리고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저보고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미야, 그동안 아픈 네 시애미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구나. 안 그래도 내가 식당 때문에 병원을 지키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걱정됐었는데 네 덕분에 얼마나 안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 아휴, 어머님이 아프신데 당연히 제가 며느리로서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다들 일하느라 바쁜데 저 아니면 누가 해요.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가 애써줘서 참 고맙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한다.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은 카페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다며. 내가 그렇게 큰 돈은 못 주지만 3천만 원 정도는 보태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 보태서 너 하고 싶은 카페 하나 차려보렴. 네? 3천만 원을 주신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카페라더라도 제 돈으로 해야지. 어떻게 아버님한테 손을 벌려요? 네가 나한테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솔직히 네가 이번에 네 시애미 평간호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한테 엄청 잘했잖니. 우리 집안 행사도 다 나서서 챙기고 우릴 친부모처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겼는데 내가 그런 네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꼭 받으려무나. 제가 뭘 받으려고 잘해드렸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같이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님, 저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대신 어머님이랑 아버님 좀 잘 챙겨드리세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퇴원하신 거 축하드린다고 꼭 말 좀 전해주시고요. 뭐라고? 동서,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님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도 안 했으면서 오늘까지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아까 내가 전화했을 땐 저녁 7시까지 올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왜 또 갑자기 안 된다는 건데? 아니, 그럼 갑자기 일이 생긴 걸 어떡해요. 아무튼 저 못 가니까 형님이 알아서 좀 챙겨드리세요. 아셨죠? 동서,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뭐가 얼마나 바쁘고 급한 일인지 몰라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는 거 진짜 아니라고. 그리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게 됐으면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됐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동서 없이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오지 말라고. 세상에 무슨 일인지 몰라도 또 못 온다고 하는 동서를 보고 너무 열불이 나더군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도 제 통화 내용을 듣고 많이 서운하셨는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휴, 아무래도 내가 둘째한텐 뭘 바라면 안 되겠구나. 바쁘게 사는 건 알지만 차로 20분이면 오는 거를 매번 못 온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하도 그러니까 믿음도 안 가고 정도 아예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그동안 동서 때문에 서운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런데 여태까지 기분 나쁜 걸 최대한 꾹꾹 참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번엔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애미야, 너 그냥 내가 3천만 원 준다고 한 거 네 동서한테 자랑해라. 대놓고 티내고 자랑해야 둘째 개가 배가 아플 거 아니냐. 우린 이제부터 효도한 자식들한테만 해줄 거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둘째도 그걸 좀 알아야겠다. 결국 그날은 동선애가 안 와서
저희끼리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성 그날 저와 남편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시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동서한테 전화를 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나 동서한테 할 말 있는데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네? 뭔데요? 저 바쁘니까 빨리 말하세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더라고. 아니, 오늘 내 통장에 갑자기 3천만 원이 들어온 거 있지? 그런데 그거 보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알아? 통장에 찍힌 이름이 바로 박종자 배자더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서의 목소리가 순간 싹 변해선 저한테 이러더군요. 뭐라고요? 박종배요? 그거 우리 아버님 이름이잖아요. 어머, 동서 그래도 우리 아버님 성함은 알긴 아나 봐. 맨날 시댁 행사 있을 때마다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빠져나가고 하도 남일처럼 생각하길래 당연히 난 어머님, 아버님 성함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아버님 성함을 왜 몰라요? 그나저나 진짜로 아버님이 형님한테 3천만 원을 주셨다고요? 그럼 저는요? 주실 거면 똑같이 저한테도 주셔야지. 왜 형님한테만 주시냐고요? 그거야 나도 모르지. 아참, 근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앞으론 자식이든 며느리든 간에 우리가 한 만큼만 당신들도 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워낙에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많이 챙겨드렸더니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건가 봐. 나 그래서 이 돈으로 작은 카페 하나 차리려고. 나 카페 차리고 나면 동서도 한번 먹으러 와. 내가 서비스로 커피 한 잔 줄게. 아참, 나 저가형 커피로 차릴 예정이라서 커피 한 잔에 한 2천 원 정도밖에 안 할 거야. 동서한테 그 정도는 서비스로 괜찮지? 말도 안 돼.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며느리끼리 차별할 수가 있냐고요. 왜 아버님이 나한테만 돈을 주셨는진 동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아무튼 나 카페 차리려면 이것저것 알아보러 많이 다녀야 돼서 앞으로 좀 바쁘거든? 동서랑 이렇게 수다 떨고 있을 시간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을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동선 마지막까지 당황해서 어버버 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할 때마다 괘씸할 때가 많았는데 시아버지 덕에 제대로 약을 올릴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 후 전 아버님이 주신 돈을 보태 카페를 차리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미야, 너 지금 어디니? 아, 저 지금 카페 자리 좀 알아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뭐 좋은 자리 좀 나와 있든. 평수가 크거나 목이 좋은 데는 좀 비싸긴 한데 전 그렇게 크게 차릴 생각은 없어서요. 그래도 유동인구 좀 있는 쪽으로 해서 작은 가게로 알아보고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좀 꼼꼼하게 알아보고 다니려고요. 아, 그래? 좋은 자리 잘 구했으면 좋겠구나. 그나저나 아까 둘째가 우리 집에 갑자기 혼자서 찾아왔더라. 세상에 전엔 그렇게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던 애가 양손에 아주 선물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왔더라고. 아무래도 네 시아버지가 너한테 3천만 원 줬다고 하니까 지금 배 아파서 저러고 있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동서가 갑자기 찾아와 너무 황당했다면서 저한테 아까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가 가져온 선물을 시부모님한테 하나씩 드리면서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두 분이서 같이 신으시라고 제가 사온 커플 신발이에요. 디자인도 예쁘고 신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신발 꼭 신고 다니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발이 되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사온 거거든요. 뭐? 우리한테 발이 되어 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긴요. 말 그대로죠. 그리고 이건 털모자예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찬바람을 따뜻하게 막아주는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서요. 그리고 이건 영양제인데요. 잊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 드릴게요. 아유, 아니, 너 우리한테 갑자기 왜 그러니?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면 큰일 난다던데. 너 혹시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도 형님처럼 3천만 원. 그런데 동서가 3천만 원이란 단어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하시더군요. 뭐? 3천만 원? 아, 너 지금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거니? 우리가 네 형님한테 사업 자금으로 보태라고 3천만 원 준 것 때문에 너도 그 돈 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 돈을 탐내? 우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준 건데 어떻게 네가 그걸 똑같이 받으려고 하냐고. 네? 똑같은 며느리인데 당연히 똑같이 주셔야죠. 어딜 봐서 네 형님이랑 너랑 똑같은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까지 우리한테 어떻게 했니? 제사 때나 명절 때 한 번을 일찍 와서 돕지도 않고 나랑 네 형님이 음식 다 해놓으면 와서 먹기만 하고 홀라당 가버렸지? 그리고 나랑 네 시아버지 생일 때도 네 형님이 식당까지 예약해서 우리 모시고 갈 때 넌 밥 다 먹고 나서 와가지고선 얼굴만 쓱 비추고 갔었잖아. 게다가 너 나 허리 다쳐서 입원했을 때도 안부 전화 한 통이라도 했니? 나 퇴원하는 날에도 바쁘다고 안 온 애가 어디서 똑같이 받으려고 하고 있어? 게다가 넌 네 형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는데도 맨날 너 잘난 줄 알고 네 형님 무시하기만 했지? 내가 너 같은 애한테 괘씸해서라도 절대 똑같이 못 해준다. 너 그 돈 때문에 이 선물들 사온 거면 이거 도록 다 가져가라.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라고. 어머님, 그래도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생각해서 사온 건데 도록 가져가라고 하시는 게 어딨어요. 너 이거 다 돈 욕심 때문에 사온 거잖아. 그동안 시부모를 그렇게 나몰라라 했으면 이제라도 진심을 다해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이런 물건이나 잔뜩 사와가지고 내 마음을 돌리려는 꼼수를 부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잘하려고 그러죠.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도 그 3천만 원이란 돈은 진짜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돈을 형님한테만 주셨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 사왔으니 너한테도 3천만 원 달라 이거니? 나 겨우 이런 거 한 번 가지고 절대 안 넘어간다. 너 하는 거 못해도 1년은 지켜봐야 마음이 바뀔까 말까야. 그러니까 이 선물은 도로 가져가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봐라. 내 말 알아들었니? 결국 동서는 울먹이면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러는 동서를 보고 너무 어이없었다면서 한숨을 쉬시는데 저 역시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을 챙기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돈 욕심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게 너무 야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동설 앞으로 지켜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전 시부모님이 주신 돈에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동네에 작은 카페를 차릴 수 있게 되었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은 5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물품이나 가게를 구입하는데도 돈이 좀 들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차리는 비용이 비싸지만 그래도 전 자가용 개인 카페로 작게 차려서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어서 가능한 것도 있었죠. 제가 카페를 오픈하고 나니까 저희 시부모님이 오셔서 엄청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내려준 커피라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다. 나 앞으로는 다른 데 커피 마시러 안 가고 여기에만 와야겠어. 저희 가족들도 개업 축하 선물을 사들고 카페에 와서
얼마나 축하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은영아, 사돈들께서 널 참 예쁘게 봐주셨나 보다. 3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 어쩜 며느리한테 카페 차리라고 그런 돈을 보태주실 수가 있니? 요즘 세상에 그런 시부모님 흔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려라.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선 계속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용을 쓰더라고요. 예전엔 명절 때마다 바쁘다고 했던 사람이 이젠 저보다 더 일찍 시댁에 와서 일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어머, 동서 요샌 안 바쁜가 봐? 원래 명절 때가 평소보다 더 바쁘다고 하지 않았었나? 웬일로 동서가 이 시간에 와서 음식을 돕는데? 아휴, 아무리 바빠도 이런 날은 일찍 와야죠. 제가 예전엔 좀 생각이 짧아서 제 가게만 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렇게 가족들 다 모이는 날엔 저도 일보단 가족을 더 챙겨야 되지 않겠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 생신 때가 되자 동서가 갑자기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나 음식을 못하는지 동서가 차려놓은 생신상을 보고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동서, 아까 불고기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설마 이게 불고기야? 네, 불고기 맞아요. 얼마나 익혀야 되는지 몰라서 계속 주걱으로 저었더니 고기가 다 부서져서 죽처럼 돼버렸네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요리 연습 좀 할 걸 그랬나 봐요. 그런데 불고기뿐 아니라 동서가 만든 잡채도 허여멀건해서 아무 맛도 안 나더군요. 도대체 그동안 애도 키우고 살면서 집에서 살림을 얼마나 안 했길래 이러는 건지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또 동서가 갑자기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카페로 온 겁니다. 뭐야, 동서가 갑자기 여긴 왜 왔어? 그것도 아버님까지 모시고. 아니, 아버님이 형님네 커피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도 볼 겸 아버님한테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난 동서가 되게 바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좀 한가한가 봐. 커피 같은 건 아버님 혼자도 자주 사드시러 오시는데 굳이 동서가 이렇게 모시고 온 걸 보면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도 멋쩍게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게 말이다. 예전엔 전화 한 통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던 애가 요즘엔 가게 일이 많이 한가한가 보다. 아니면 전에 바쁘다고 얘기했던 게 뭐 사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웃겼던 건 저희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동서가 그동안 바쁘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동생이 씩씩거리면서 시댁에 와선 저희 시부모님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진짜 저희 와이프 괘씸해서 못 살겠어요. 세상에 그동안 맨날 손님 때문에 바쁘다.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돼서 집안 행세도 못 간다. 이랬던 거 아시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핑계였나 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오랜만에 집에 대청소나 하자고 했더니 가게 손님이 너무 많고 바빠서 집에 일찍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쁘면 좀 도와주려고 가게 가봤더니만 글쎄 어떻게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세상에 손님은커녕 파리 한 마리도 없고 그냥 가게 문 닫고 안에서 쉬고 있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게 직원을 따로 불러서 몰래 물어봤더니 평소에도 맨날 그런 식이었대요. 그동안 바쁘다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세상에 아무리 시댁 행사를 챙기기 싫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아도 그렇지 바쁘다고 거짓말을 재가면서 그동안 피해왔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이 아쉬우니까 시부모님한테 잘하는 척하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해파리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속이 투명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건지 정말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전 여전히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카페가 크진 않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적자까진 아니고 한 달에 순수익으로 300만 원씩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작은 카페인데도 커피를 사러 와주시는 손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침마다 오시는 단골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사장님, 커피를 이렇게 싸게 팔면 남는 게 있긴 있어요. 저야 아침마다 싸고 맛있는 커피 매일 마시니까 좋긴 한데 좀 걱정이 돼서요. 아유, 그럼요. 저도 다 남는 거 있으니까 장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이,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요, 사장님이 이 자리에 카페를 차려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근처에 직장 다니는데 아침에 여기서 커피 한 잔 딱 사들고 가면 오전 업무 시간 동안에 정신도 번쩍 들고 진짜 좋거든요. 솔직히 저 앞에 프랜차이즈 카페도 있는데 거긴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먹어보면 거기가 특별히 여기보다 맛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저희 카페엔 애기 엄마 손님들도 참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애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에 태워보낸 후 우르르 오셔서 단체로 사가시더라고요. 그 손님들께서도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유, 여기 매일 마셔도 부담이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이왕 밖에 나온 거 그냥 들어가기 아쉬운데 커피라도 이렇게 한 잔 사가지고 엄마들끼리 수다 떨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장님, 저희 앞으로 몇 년간은 단골 예약이니까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아셨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동선 여전히 저희 시부모님한테 아양을 떨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엔 시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는데 동서가 온갖 오버를 다 떨면서 자기가 병원에 모시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허리 수술해서 입원했을 땐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선 감기 가지고 저러는 게 참 웃기더군요. 그런데 동서가 하도 시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아서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요즘에 참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정말로 1년 지켜보고 나서 그 돈 주실 거예요? 글쎄다. 일단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지. 난 솔직히 둘째가 돈 때문에 억지로라도 우리한테 잘하다 보면 점점 그 행동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거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니? 기분이 안 좋을 때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면 금방 기분이 좋아진다는 말 말이야. 난 네 동서가 언젠간 진심으로 변해서 우리랑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뿐이다. 알고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동설 1년간 지켜본다고 말씀하신 거엔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처음엔 돈 때문에 억지로 잘하더라도 그 행동이 점점 진심이 되고 나중엔 시부모님의 마음까지 알아주며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정말 1년이 되었을 때 저희 시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하실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부모님의 선택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발 동서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어린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이제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으니 이젠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꼭 엄청난 며느리 도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전에 동선 귀찮다는 이유로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기본적인 것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과연 동서가 지금 하는 행동들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진심이 100%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저도 동서하고 정말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동생도 그런 동서를 믿고 화목하게 잘 살 수 있을 테고요. 앞으로 1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 있으면 저희 시부모님의 선택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저도 동서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묵묵히 지켜보려고요. 저는 시부모님 덕에 차릴 수 있게 된 카페를 앞으로 정말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자영업자이신 분들 중에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행운 가득한 2025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